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앞산인데요. 그저께 제가 조명섭이라는 가수에게 마음이 끌리는 이유 6가지라는 제목으로 그날 여러가지 영상들 보다가 마음이 출렁여서 앞산에 올라와서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은 제 숲속 아지트로 내려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내려갔던 길하고 다른 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 제목을 가지고 그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이어갔었는데, 제가 조명섭에게 끌리는 6가지 이유라는 그 제목으로 얘기를 시작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빠진,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새롭게 저한테 그 한 가지에 대한 생각이 뚜렷해서 그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벌레가 달겨드네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조명섭이라는 가수는요, 자기 세계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 점이 굉장히 또 마음을 끕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자꾸 보고 싶네요. 어렸을 때 나왔던 그 프로들도 제가 찾아보고 했는데, 15살 때인가 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 프로가 뭐 이영자라는 그 진행자가,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그 진행하는 프로잖아요. 대한민국 고민을 아주 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그 프로에 나와서 이제 그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프로잖아요. 그 조명섭이라는 가수의 어머니가 아들을 고발하는, 나와서 그런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봤더니요, 어떤 그 고민을 가지고 어머니가 그 프로를 찾았을까요?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목이 내 아들이 너무 영감 같다는 거예요. 영감님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명섭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있으니까 대충 짐작이 되죠,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학교 공부도 안 하고 현인 선생님 노래, 뭐 다른 또 그 당시에 그 당시를 풍미했던 그런 가수분들의 노래에 꽂혀서 주로 이제 현인 선생님한테 더 많이 마음이 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또 있었냐면, 엄마 아빠 뭐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이런 건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현인 선생님이 어디에서 언제 태어나셨고, 뭐 생년월일이 뭐고, 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시시콜콜한 거를 다 기록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숲속 아지트가 또 나타납니다. 내려가 볼게요. 오늘도 저는 맨발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노트가 있더라고요. 노트가 그 현인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가수분들의 사진을 붙여놓고요, 그 아래 빼곡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을 다 적어서 그것들을 노트화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때 프로에 가지고 와서 보여줬는데 엄마 심정은 어떨까요? 공부를 좀 저렇게 하지, 그쵸? 자막도 그렇게 달리던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그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주 깊이 빠져서 뭐 하루에 뭐 노래를 시작하면 막 1시간, 한두 시간 넘게 노래를 방에서 부르는 그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향이 그러니까 어떨까요? 친구들하고 그 또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잘 못 어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 관계에서 또 아들이 소외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범상치 않은 친구잖아요. 자기들하고 다르고. 그리고 그때 그 어떤 걸그룹이 나와 있었는데 그 걸그룹 아냐고 했더니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모른다고. 그러면서 머리도 그때 당시 중학생인데 8대2 지금과 같은 그런 가르마를 하고 양복을 입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노래를 그 현희 선생님 노래들을 하는데 나와서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목소리나 그 창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공부보다도 뭐 친구 관계 이런 것보다도 어쩌면 가족보다도 오히려 자신만의 세계에 깊이 빠져서 자기 세계를 그 고집할 줄 아는 그런 그 기질이 보였고요. 제가 어제 테마로 삼았던 조명섭 가수의 그 신념 한마디는 제가 어떤 토크쇼에서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요. 그 신념이 할 수 있으니까 힘든 거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산대요. 여러분 그 주변에 갓스물 정도 된 젊은 사람들한테 인생을 살아가는 한마디 신념을 가지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잘 없을걸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즉석에서. 저도 최근에 이제 아프고 나고 이러면서 그런 제 삶의 지향점들을 뚜렷이 가질 수 있었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필사 노트 같은 데서 적어놨던 내가 이룬 것으로 누군가의 길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 뭐 이런 제 삶의 지향점들을 예전에 기록해놨던 걸 이제 찾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울 볼 때마다 외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날의 기적을 감사로 누린다. 나는 그 가치로운 삶의 길이고 희망이다. 이런 것들이 제 신념이고 제 삶이 그렇게 길을 내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세상을 뜨고 나면 묘비명예 그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저는 기록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제 삶의 지향점이죠. 저도 아프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그 제 삶의 지향점들에 대해서 뚜렷이 가져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충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가스물을 넘긴 젊은 사람이 그런 자신만의 삶의 지향점을 뚜렷이 가지고 있고 또 뭐 그것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고 꺼내서 그럴 수 있다는 게 참 대견하지 않나요? 저는 참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지향점이 너무나 저는 와닿았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힘든 거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어떤 경지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 제가 이제 제 아지트에 도착했는데요.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이쪽 풍경이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히 내가 해볼 수 없는 경지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 그것을 이뤘을 때 우리는 마음이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 얘기 드렸었는데 그런데 내 가까운 누군가가 나도 어쩌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나도 한번 해볼까? 어쩌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고 고민을 하게 되죠. 저도 어찌어찌 그런 그 고민을 하게 되는 주변에 자극이 있었고 제가 또 몰랐던 새로운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게 돼서 어찌어찌 하다가 제 유튜브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한테 있어서 조명섭의 그 한마디는 할 수 있으니까 힘든 거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앞세운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I can do it 하고 같은 얘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힘든 거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정말 와닿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고 첫 번째 숙제, 두 번째 숙제를 지금 해나가고 있고 아마 I can do it이라는 결과로 제가 I can 하면 안 되겠죠. 과거형으로 I could라고 해야 되겠죠. I could do it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 신념 한마디도 너무너무 참 대견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가지고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밝은 세상에 대한 그 생각 뭐죠? 소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토크쇼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자신이 너무 어렵게 소년 가장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1년에 알바를 4, 50개씩 해가면서 겪었기 때문에 늘 하는 얘기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미워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감싸고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그런 그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큰 틀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고요. 또 가수로서는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프레스 제가 봤는데 자신은 자신처럼 아프고 상처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의사와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여러 방송에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꿈은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영상에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는 수많은 그 팬분들이 그분들한테 이미 조명습이라는 가수는 그런 치유를 해주는 의사와 같은 가수의 역할을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거든요. 하루 종일 노래를 듣고 우울증이 있었는데 사라졌고 또 쇠기프에 쏘렸나봐요. 따가워요. 조명섭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자신한테 큰 일을 해줬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거든요. 제가 그분들께 이제 답글을 남겨야 되는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가수가 자신만의 그런 고집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자기만의 그 신념을 가지고 벌써 이 험한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그것들을 꿋꿋이 마음속에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세상과 대항해서 그 신념들을 지키면서 실현하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대견하고 너무 예뻐요. 제 막내 아들뻘 되는 사람이라 그냥 보면 이렇게 흐뭇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해맑고 순진하고 말투가요. 말투가요. 약간 북한 사람 말투예요. 그래서 연관 검색어에 조명섭 이런 그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강원도 원주가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는 북한이랑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좀 심하게 그러죠. 원주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을 텐데 자신은 그 사람만의 오히려 그 조명수이라는 가수를 특징 짓는 그런 그 말투가 오히려 저는 너무 순박하게 들리고 좋더라고요. 조명수이라는 가수의 이미지에서 오히려 너무 세련되게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그런 독특한 말투가 조명수이라는 가수에게는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굳이 고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 팬분들도 그러시고 여러 아끼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앞으로 바라는 것은 조명섭이라는 가수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의 순박함, 해맑은 이런, 그리고 깨끗하고 선량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세계를 또 뚜렷이 지켜가는 이런 그 처음에부터의 본연의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양준일이라는 가수가 그랬던 그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건 초심을 잃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다 추구해야 되겠지만 함께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지금까지 모습을 잘 지켜가면서 그 박성훈이라는 이름 성함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작곡가가 조명섭을 향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그 영상에 또 이렇게 콘텐츠가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전에 보고 올라왔는데 제목이 그거였어요. 한국 가요사의 50년을 책임질 것이다라는 조명섭이라는 가수가 남자 가수가 그렇게 지금 여자 가수들은 송가인을 비롯해서 트로트 쪽에서 많은데 남자 쪽은 많지 않다고 그러시면서 앞으로 50년의 한국 가요사를 이끌어갈 대들보 같은 그런 가수다라고 평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흐뭇하고 대견했습니다. 아마 그 역할을 잘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 내가 조명섭에게 끌리는 마지막 7번째는 자기만의 주관을, 자신만의 신념을 뚜렷이 가진 가수여서 저는 또 마음이 끌려갑니다. 이렇게 마지막 그 7번째 이유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 제목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명섭 가수 제가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탄탄대로를 꽃길만 걷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아자.